네, 어느새 마지막 세션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개념도 좀 살펴보셨고 또 활용기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실 차례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곧 5월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들어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 데모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세션은 MVP 정낙수 에반젤리스트 분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에반젤리스트 정낙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앞서 1시간 동안 1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정말 잘 네.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에 맨 처음에 첫 세션에서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간단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의 강점,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도커에서 서비스를 올리고 그 도커를 가지고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가 이미지를 올리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올리는 작업까지 여러분들께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빠르고 간편한 쿠버네티스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한 이후에 실제로 쿠베 대시보드를 띄우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쿠버네티스에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컴포넌트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하나하나 구성하기에는 많은 번거로움이 있고요.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관리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화해서 그리고 자동화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마스터나 워크노드를 설정하고 그리고 설치 도구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시각화 도구 그리고 모니터링 구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데모는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도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서비스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커 이미지를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든 후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여기까지 이제 도커 작업입니다. 1번, 2번은 도커 작업이고 3번부터 6번까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클러스터 노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쿠베 대시보드를 구성한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드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로드 밸런스를 확인하고 서비스 접속 테스트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는 작업까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데모는 제가 먼저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데모 설명드린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쭉 보면서 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생성을 할 때 방금 만든 버킷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그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주셨듯이 엔드포인트라는 접속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푸시,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리거나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었다면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 차례인데요. 커스텀 이미지는 보이시는 것 같이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원래 우분투라는 기본 이미지에다가 제가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올리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실제로 이제 도커에 대한 핸들링입니다. 그러니까 도커를 이용하실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실제 도커의 명령어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만 가지고도 실제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후 단계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게 될 때 클러스터 이름,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 그 다음에 서버 이름, 서버 타입, 그리고 노드 수,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간편하게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금방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컨트롤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쿠베CTL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쿠버 대시보드를 구동을 하고 쿠베 대시보드에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설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까지 설치가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드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사설 레지스트리를 등록을 위해서는 시크릿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크릿을 생성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이 시크릿을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쿠버네티스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생성하는 작업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생성 시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시크릿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크릿을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다가 파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로드 밸런서에서 실제로 이 파드들이 노드들이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로드 밸런서의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잘 구동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디폴트 화면입니다. 우분투 위에다가 아파치를 깔았을 때의 그 디폴트 화면이고요. 이것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실제로 잘 접속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오늘의 시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제 콘솔 화면이고요.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버킷을 생성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쿠베라는 이름으로 버킷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위한 버킷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제 다양한 도커 이미지들을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쿠베라는 이름으로 일단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버킷은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메뉴에 가셔서 레지스트리 이름은 여기서는 이제 쿠베 레지스트리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킷은 방금 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쿠베라는 버킷으로 이름을 지정할 거고요. 그럼 보시는 것 같이 쿠베 레지스트리라는 그런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게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나중에 도커 명령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푸시하거나 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도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우분투 이미지를 받아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그걸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쿠버네티스 도커가 설치가 완료됐고, 도커 이미지 리스트를 보니까 쿠버네티스 최신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최신 버전을 이제 도커 풀 명령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도커 풀 우분투 우분투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우분투 이미지가 다 다운로드 완료가 됐고,
이제 도커 이미지스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잘 다운로드가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잘 됐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저만의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커스텀 이미지는 실제로 이제 도커 우분투 이미지에다가 이제 웹서버 아파치만 올리는 그게 간단한 커스텀 이미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든다면 그에 맞게 실제로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이미지를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만든 걸 보면 이제 웹 00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럼 다음에 할 작업은 이제 도커 로그인 명령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고 거기에 이제 푸시를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쓰이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액세스 키와 시큐리티 키를 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다 됐으면 이제 도커 태그 명령을 이용해서 태그를 달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커 푸시 명령을 이용해서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예, 도커 푸시,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커스텀 이미지 적어주시면 업로드가 되겠죠. 되게 짧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까지가 사실은 되게 많이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도커를 컨트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새로 만드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도커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업로드한 이미지가 여기 실제 상세 보기로 가시게 되면 제가 업로드한 도커 이미지가 올라와 있죠. 예, 웹 001이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도커에서 작업하실 일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정하시는 일이겠죠. 예,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이제 메뉴를 바꿔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고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 컴퓨터 카테고리 아래 먼저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볼 겁니다. 클러스터 이름을 먼저 줄 거고요. 클러스터 이름은 네이버라고 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노드는 3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 로그인 키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서버를 만드실 때 로그인 키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지금 네이버라는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클러스터가 금방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음부터 할 일은 이제 클러스터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다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만 만든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쿠베 클라이언트, 대시보드 구성을 위한 쿠베 클라이언트, 쿠베 컨트롤러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초코를 이용해서 지금 쿠베 CLI를, 쿠베 CTL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코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초코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CLI를 초코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쿠버 클러스터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쿠베 CTL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쿠베 CTL을 이용해서 쿠베 대시보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클러스터에 대한 설정 파일을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마다 설정 파일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설정 파일을 지금 보시면은 쿠베 컴피그라는 환경 배수로 제가 미리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get 노드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노드들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실제로 저 노드들이 컴퓨터에 있는 서버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 노드들이 서버로 다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kubectl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령을 쓰고 이제 프록시 지금 이게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록시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저희 대시보드가 뜨게 됩니다. 대시보드 접속을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 아까 보셨듯이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하셨죠. 그래서 시크릿 키를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키를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과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대시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지금 획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서 대시보드 토큰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대시보드 토큰에서 토큰 값을 추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토큰 값을 추출해내게 되면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쿠베 컴퓨터라 토큰에다가 실제로 이제 방금 추출한 토큰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그리고 사인인 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다양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크릿 키를 추가를 할 차례입니다. 보시게 되면 kubectl에서 마찬가지로 시크릿 키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쿠베 대시보드에 가서 실제로 이제 잘 등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시크릿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런 시크릿 키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다음으로 할 작업은 앱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파드를 생성하는 작업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create라는 플러스 create를 통해서 노드의 파드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create 앱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명을 줘서 이제 앱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이미지를 풀네임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파드는 몇 개로 시작할지 두 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익스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턴을 지정을 했는데 익스턴을 지정을 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와 연동이 돼서 실제로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생성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80 포트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80 포트로 서비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시크릿을 등록하였죠. 그래서 시크릿을 등록하셔야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크릿을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디플로이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이 파드들이 노드에 잘 분산이 되어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쿠베 대시보드에서 한번 볼 건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3개의 노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실제로 서버에서도 3대의 서버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 밸런서로 실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파드가 잘 생성이 됐고 서비스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로드 밸런서에 있는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접속을 해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 로드 밸런서 역시 잘 생성이 됐고 로드 밸런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적용 서버라고 있는 게 있죠. 적용 서버 보시게 되면 노드들이 잘 등록이 됐고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포트 서비스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에서 접속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이제 노드를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베타라서 CBT라서 지금 노드는 최대 5개까지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에서 4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부분 운영 중이라고 떴고요. 그럼 실제로 3개의 노드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고 나머지 1개 노드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운영 중으로 바뀌었고요. 운영 중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노드 4개가 정상적으로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보시게 되면 쿠버네티스 노드 한번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노드에 가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버 4대가 정상적으로 노드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연 내용이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되게 간단하고 쉽게 쿠버네티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또한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하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자유롭게 그리고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직접 화면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봤을 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저희 정식 출시가 돼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시면은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 해당 영상도 저희가 따로 유튜브 공식 채널에다가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될 예정인데요. 영상 통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